토성은 수천 년 동안 가장 먼 곳에 있다고 알려진 행성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었으며 지구와 다른 행성이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며 토성에 이상한 링이 발견되었고 동시에 처음으로 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명 그때부터 용감한 사람들이 토성을 조사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인 20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성과 그 위성에 우주 탐사선이 도착하여 어떤 것을 알아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탐사선이 촬영한 실제 이미지도 함께 소개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성의 탐사 역사, 선구자. 토성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행성 중 태양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성을 포착한 최초의 이미지는 인류가 사진기를 발명한 직후에 촬영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 탐사선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1979년에는 파이오니어 11호가 처음으로 토성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파이오니어는 이미 6년간 우주에 머물며 소행성대나 목성 조사에도 성공한 이후였는데요. 유명한 대적반이 담긴 멋진 화상을 지구에 송신한 것도 바로 이 탐사기입니다. 파이오니어 11호의 탐사 중에도 큰 위기는 있었습니다. 당시 최첨단이었던 귀중한 탐사기를 잃을 뻔했던 사건인데요. 파이오니어는 갓 발견된 토성 위성에서 불과 4,000km 거리를 통과했습니다.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탐사기가 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1호는 토성 본체나 타이탄의 촬영에도 성공했는데요. 언뜻 보기엔 약간 타원형으로 된 커다란 쿠키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또한 파이니어는 다른 몇 개의 위성을 포착한 이미지를 지구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탐사기를 하마터면 부술 뻔한 바로 그 위성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초 전문가들은 그 위성을 에피메테우스라고 착각했는데 나중에서야 야누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야누스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파이오니어 11호는 토성 조사를 마치고 태양계 밖을 향해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현재 탐사기와의 통신은 두절되었지만 만약 진로를 벗어나지 않고 흘러온 운석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방패자리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고 92만 8천년 후에는 항성 TYC 992-192-1에 접근할 것입니다. 보이저 참전. 파이오니어 11호가 토성에 접근했을 때 2대의 탐사선이 이 행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보이저라는 쌍둥이 형제인데요. 토성의 조사는 보이저 계획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보이저 1호는 1980년 11월 토성으로 접근, 11월 12일에 최접근을 완수했습니다. 이 탐사선에는 파이오니어 11호보다도 고성능의 기기가 탑재되어 더 많은 양질의 사진들과 유용한 조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의 활약으로 토성에는 멋진 오로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 이는 오로라의 메커니즘과 비슷하지만 자외선 파장 영역에서만 볼 수 있는 수소 방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타이탄은 대기를 찍은 아름다운 화상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타이탄 표면의 이미지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때의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그 아래에 있는 표면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보이저 1호는 미마스, 테티스, 레아와 같은 토성의 몇 개의 위성도 훌륭하게 포착했습니다. 화상에는 일반적인 크레이터뿐 아니라 매우 독특한 구조가 있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마스에는 지름 130km에 달하는 거대한 허스엘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무려 미마스 직경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크레이터의 가운데로는 높이 6km에 이르는 산이 있어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를 방불케 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형인 보이저 1호보다 몇 달 정도 뒤처졌는데요. 이 탐사선이 토성과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은 1981년 8월 26일의 일입니다. 보이저 2호는 테티스나 엔셀라두스 같은 토성의 멋진 위성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영상을 처음 촬영한 것은 보이저 1호였지만 촬영하는 위치가 좋지 않은 탓에 뚜렷한 이미지를 얻지 못했는데요. 한편 동생인 보이저 2호가 이곳에서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덕분에 엔셀라두스가 태양계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천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천체는 받는 빛의 5분의 4를 반사하고 있는데요. 만약 엔셀라두스가 토성이 아닌 지구의 위성이었다면 지구의 밤하늘에는 7개만큼의 달이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엔셀라두스의 지표는 굉장히 새 것으로 최대 수억 년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는 전문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표가 이렇듯 어린 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화산 활동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작은 위성에 화산 활동이 있다는 것은 당시 과학으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화산은 용암이 아니라 얼음물을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바다가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되었고 조성력이나 그 외의 여론에 의해서 항상 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파이어니어와 보이저의 활약으로 인해 토성과 그 위성에 대해 2세기에 걸친 관찰을 웃도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의문점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는 카시니 하위연스 탐사를 통해 일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1997년 10월 15일에 발사되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거의 7년이 걸렸습니다. 2004년 7월 1일 탐사선은 마침내 토성 궤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후 수년에 걸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5일 탐사선은 타이탄을 향해 하위연스를 발사. 대략 3주 후인 2005년 1월 14일 하위연스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흥미로운 천체인 타이탄의 지표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참고로 타이탄을 중심으로 한 영상이 이미 따로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함께 시청해주세요. 여기서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성 최대 위성인 타이탄은 강이나 호수를 갖고 있으며 액체 메탄의 비가 내리는 놀라운 세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계 위성 중에 이렇게 활발한 대기는 달리 없고요. 행성조차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갖춘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카시니는 오랜 세월 동안 맡은 임무를 묵묵히 해냈습니다. 카시니가 촬영한 화상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위성이 찍혀 있었고 각각 폴리데우케스, 파레네, 메트네, 다프니스, 아이가이온, 안테, S2009S1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카시니는 토성의 수수께끼 같은 육각형이 담긴 선명한 화상을 촬영하는데도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육각형은 이미 보이저가 발견했지만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 한 번도 전체상을 촬영하지 못했고요. 게다가 당시 전문가의 상당수가 이 육각형을 단순히 탐사기에 탑재된 장치의 버그라고만 여겼습니다. 이후 육각형은 토성이라는 행성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는 토성 북극에 있으며 실로 규칙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 마치 외계인이 이 거대 가스 행성에 너트를 박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이상이 언제 출현했는지, 얼마 동안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카시니 탐사는 여러 번 연장되어 많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 탐사선은 이미 자원을 거의 소진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카시니는 이때 이미 20년이나 우주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살아온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9월 15일, 카시니는 토성의 하층 대기압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화상을 보내주었어요. 이 사건 직후에 토성의 유명한 링이나 농밀한 대기의 구름을 포착한 멋진 아트가 인터넷상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카시니의 마지막 영상이라고 알려진 이 아트를 많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이는 단순한 일러스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카시니가 실제로 보낸 마지막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실물 사진이지만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개한 탐사선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대답을 찾지 못한 새로운 의문이나 수수께끼도 대량으로 손에 넣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탐사를 통해 얻을 데이터가 그 답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네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